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최근에 정부 지출이 세입보다 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 노란불이 들어왔다라는 기사인데요.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돼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G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5G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내다가 주가가 약간 주춤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5G 관련주에 기대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삼성이 AI의 두뇌, MPU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2030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1위의 지위를 갖겠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의 적극적인 미래 성장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경제의 구면 기사입니다.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정치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복지 규모를 늘리고 세금 인상을 꺼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표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적자 재정을 운영하게 되면 나라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 예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조세라든지 사회보험료 인상은 미루고 있어서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그 악어의 입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악어의 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정부 곳간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규모는 급증하면서 그래프가 악어의 입처럼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출 증가폭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세입 증가폭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어의 입에 현재 시작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이제 표출을 하고 있고요. 악어의 입이 뭔지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국가 재정 총수입과 총지출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총수입이 2017년까지는 지출보다 많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흑자 재정이죠. 그런데 작년부터는 지출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수입 규모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악어의 입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 재정을 운영하게 되면은 일본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단기 사회보험의 수지 악화, 그리고 적립금 고갈 문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 상황과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0%가 넘고요. 일본은 22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중이 60%에 불과하니까 충분히 적자 재정을 짜도 좋다라는 전망들이 있지만 그것은 각 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를 생산하는 국가고 일본은 국가부채 비중이 200% 이상으로 높지만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적자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죠. 또 IMF가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의 재정 지출 확대 권고는 무조건적인 적자 재정을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늘려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소득세와 소비 관련 조세 부담을 늘리고 또 법인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 부담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증세는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감시예요. 그래서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세출 그리고 세입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선별적인 조세 인상에 나서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 모두가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투자가 속도를 내면서 이제 통신 장비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5G 관련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올해 상승을 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섹터는 실적 기대감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꾸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이제 5G 기지국 수를 보면은 현재 9만 개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지국 설치가 많이 일어난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5G라는 게 이제 특성을 봤을 때 일단은 그 기지국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지방에서는 아직 5G 주파수가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기지국 구축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 5G 주파수라는 게 직진성, 그러니까 앞으로 뚫고 나가는 성질은 강합니다만 장애물이 있게 되면은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해요. 회전율, 휘는 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지국에 대한 이제 다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5G 신호가 잘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5G 장비주에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에 기대감이 있는 것은 또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온다라는 거죠. 휴대폰 교체 시기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본격적으로 5G 폰으로 갈아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용 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4G보다는 5G 스마트폰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비주,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지금 5G 관련주 중에서 거의 대장격의 흐름을 보이는 KMW 같은 경우 작년만 해도 연간 262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내년에는 2,756억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다른 이제 5G 장비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RFIC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외국인도 매수세를 보입니다. 9월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봤을 때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KMW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 기간에 총 1,700억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HLB인데 HLB보다 KMW를 2배 정도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코스닥 시장 매매 3위 종목을 보시면은 RFIC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G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5G 장비주로도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G 장비주를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건 맞긴 맞는데 그동안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를 신규로 진입한다면 당장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분할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신산업에 대한 투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한국경제 3면의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 이익성 둔화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전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 8월에 그 AI 그리고 5G, 바이오, 반도체를 4대 미래 산업 으로 육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총 18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시장이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강자예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정도. 하이닉스와 합치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미국이 강자입니다. 그중에서 인텔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5%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그 점유율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4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비해
비해서 시장 규모가 4배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관점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개념이 NPU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알파고와 그 이세돌 9단의 바둑에서 쓰였던 것도 이 신경망 처리 장치 NPU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NPU가 장착된 그 AI 반도체 시장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해서 작년 43억 달러에서 2023년에 343억 달러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자에 대한 확대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장 기업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인수 계획을 구체화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하만과 공동 개발의 첫 결실로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는데, 이건 이제 차 안에서 그 집안에 있는 가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향후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의 성장 둔화를 신산업으로 그 만회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이런 비메모리, AI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가 비출발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브렉시트 우려 그리고 무역 분쟁 우려 완화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 민감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